사실 지리산고등학교는 모든 게 부족한 학교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를 임시로 고쳐 쓰다 보니 일단 공간이 열악합니다. 참 고마운 후원자들이 지원해주는 후원회비로 급식비, 기숙사비 등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사교육은 엄두도 낼 수가 없고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부모님이 있습니다. 화장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잘 나왔습니다. 공부의 동기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힘들 때마다 부모님 편지 보면서 힘내곤 합니다. 원래 일반 고등학교 갔으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책값도 많이 나오고 교복도 비싸고 그런데 이 학교 와서 그만큼 엄마 아빠가 복잡한 가정사,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이곳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지만 그 누구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견하지요? 형편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도 목격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빨래를 널어야 돼요? 아니면 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 빨래 타임이 다 있어서. 빨래 예리가 다 하잖아. 아 무슨 소리야. 너 빨래하고 왔어. 내가 제일이고. 예쁘지요? 학교를 벗어나도 마을 곳곳에서 지리산 학교 친구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게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찾아뵙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추 할머니네 놀러 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집안일도 돕고요. 자기 몫으로 나온 간식도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몸때만 하다. 할머니 이거 상처인데. 상추 할머니, 아이들 오면 좋으세요? 우리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가 오면 좋지. 너가 와서 이걸 넣다가 못 넣어줬네. 이 할머 쪽으로는 할머 보고 이렇게 고맙다. 훗날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만남, 이 큰 자연이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의사에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한데요. 다른 걸 선택할 때 그거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하고 보장도 없어서 많이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보면 개런티는 물건을 살 때 안심하고 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런티라는 건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개런티는 품질 보증만이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자동차 살 때 3년간 품질 보증 개런티 카드를 받잖아요. 이건 물건에 대한 거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개런티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 달라지도록 노력하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안정이고 보정이고 현재 이건 충분해라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보정과 안정이라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일하는 전제는 일단 틀린 거고 두 번째 그럼 다른 일을 할 때의 선택은 현재 어떤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자신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해볼까? 이게 내가 적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할 자신이 없는 것을 스스로 내가 위선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때 다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말의 정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은 조정래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저한테 이러셨어요.
최선이라는 말은 이 순간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돌아보죠.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킨 적이 얼마나 있는가. 늘 도전하라. 용기 내라. 또 과감히 남이 가지 않은 길 가봐라. 라고 얘기하기엔 좀 미안한 시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만 보면요. 본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독점과 과점이 이루어져 있다. 뭐 우리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회 문제만 보죠. 지금 재벌기업 보세요. 큰 따님이 광고회사 차립니다. 그러면 모든 광고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해외 광고까지 다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국내 1, 2위의 광고회사로 성장을 하죠. 큰 따님은 큰 부자가 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광고를 꿈꾸고 젊은 광고인으로서 내가 작은 광고회사로 성장해서 언젠가 내가 광고에 재편하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의 기회는 그걸로 인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둘째 따님이 캐피탈 회사를 차려서 모든 할부의 거의 85%를 독점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드님이 탁송 사업을 혼자서 다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전 대기업들이 다 만들면 수많은 벤처를 꿈꿨던 젊은이들과 벤처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 종속되어서 미래 없는 희망 없이 주저앉고 기회의 좁은 문 속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독점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피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눈높이 좀 낮춰라.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없다. 중소기업도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했을 때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높은 성과를 우리가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나의 미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저는 과감하게 청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스카이 비전 학교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중소기업 가세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이익은 창사일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창사일의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간 적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혹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려 할까봐 어떻게든지 이윤을 줄여면 했다. 이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그런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그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대우 격차가 지금 정도로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면 자기가 또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만 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을 막노당판에 일자리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그 전체 조직 시스템을 관장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몫인 거죠. 현실을 바꾸는 것이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 트랙이 필요합니다. 투 트랙이 필요한데 투 트랙으로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편중되어 왔던 시혜와 특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용까지도 평등화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투 트랙으로 맞는 방법이니까 이제 이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역사에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은 게,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그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것들이 항상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보 같은 실수는 안 한다는 그런 그 자신감과 오만함, 착각, 그런 게 역사를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이런 그 격차가 정말 그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가면 저는 공멸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선제 조건은 그 문제 인식의 공유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해 보자는 게 이런 강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